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5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출발합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서 시대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역량이자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리더십의 본질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을 꼽고 싶습니다. 이 소통이란 단어가 대한민국의 최고 리더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걸까? 과거 권위는 침묵 속에 있었고 리더의 목소리는 일방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리더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나누며 손을 맞잡기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자신의 국정 운영 철학으로 각인시켜 왔습니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단순함을 넘어 때로는 파격적이고 뜨거운 화제가 연일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오라면 언제든지 간다. 이런 의지와 함께 활기 넘치는 시장 한복판에서 상인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민생의 고통을 직접 듣던 대통령의 모습. 딱딱한 집무실을 벗어나 온라인이라는 무한한 광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하는 모습.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춘 타운홀 미팅에서는 기존 정치인의 틀을 벗어나 솔직하고 유연한 대화를 시도했고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간 현장에서는 곤경에 처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몸을 낮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는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려는 이재명의 진정성을 보여주려 하는 노력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닫힌 공간에서의 보고와 지시가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의 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국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민심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얻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힙니다. 물론 늘 순탄하고 늘 완벽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권 3년차, 집권 5년차가 되면 야당으로부터의 비판의 날이 서기도 할 것이고 보여주기식의 행보라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권위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이어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명비어천가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최근 들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흠을 잡을 게 있어야 흠을 잡는 것 아니겠는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자. 이것이 저의 유튜브의 오프닝 뿐만 아니라 사실 보수 성향의 언론들과 보수 성향의 패널들도 이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침을 뱉는 사람조차 보이질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타운홀 미팅. 다음 주엔 또 어디를 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해봤습니다. 7월 5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출발합니다.
말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에 손 애처롭게 흔드시고 네, 계신데. 이렇게 흔드신 네,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전 서구에 있는 도마큰 시장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한 25년째 생활용품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상인의 일을 5대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대전 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용구라고 합니다.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 한 76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3년 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한 100만 명이 이제 소상공인이 이제 없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빚이라는 것은, 특히 국가 채무는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은 저는 당연히 탕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하게 성실하게 갚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탕감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대통령님 오시면 꼭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환자한테 수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여를 왜 하겠어요? 이 사람이 밥도 잘 먹고 살도 찌우고 그 섭취를 잘해야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양 섭취는 뭘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중기부에서 하는 온누리 상품권과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부활시킨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그러더라도 중기부에서 국고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광역단체장이 바뀌면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 3년 전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 3년 전에 시장이 바뀌고 그 3년 전에 있던 시장이 온통 대전이라는 지역 화폐를 해서 대전의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3년 전에 시장이 바뀌면서 온통 대전이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고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판에 지역화폐 사업까지 없어지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이런 지역화폐 같은 이런 정책 사업은 광역단체장이 바뀌어도, 기초단체장이 바뀌어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이거 또 활동을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복지반들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마을 단위에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또 인권 변호사 하시면서 이런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국가에서 법으로 좀 보장을 해줘서 우리 동네에서, 마을에서 본인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 부분도 법으로 좀 예. 이게 법이 중요한 걸 제가 최근에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있게끔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박수 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냥 대전시 조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온통 대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예 안 하는 걸로? 대전 사랑 카드로? 광역시 또 구에서 하는 게 그래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최소한 앞으로 4년 11개월간은 그 법 안 만들어도 지역화폐 사업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 정치라는 걸 왜 하냐, 내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뭐 그러면 또 다시 기회를 얻고 그러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도 정치적으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가끔씩 살아남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죠. 투표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면 어떻게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나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지금 이번 추경에서부터 지역화폐 예산은 상당히 대규모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안 하니까 생긴 문제예요. 중앙정부가 했더라면 뭐 광역시도가 안 할 리가 없었고 또 광역시도가 하면 기초 뭐 시군구가 안 할 리가 없었죠. 어쨌든 하나씩 어그러진 겁니다.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또 할인율도 제가 서울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높게 해주라고 해놨어요. 지방에 사는 경우에 더 지원해줘라. 박수 한번 하세요. 제가 지금 김영범 우리 정책실장 저기 여신긋이 웃고 계신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모든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에서도 가중제도를 둬가지고 서울에서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주는 걸로. 그러니까 대전보다 저 아래 남쪽에 뭐 부산이나 저 광주 더 많이 지원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럴 거죠? 네. 자, 오늘 일단 이분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제가 이런 그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뭐 오프닝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이게 아마 지금 댓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대전 시민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서 좋았던 거는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은 어제의 아쉬운 점, 뭐 일단은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아직 어제 뭐 이동영의 측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충청권 시도지사는 뭐 입장문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면서 타운홀 미팅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행사에 어떠한 초청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세종시장,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의 입장이고요. 이 미팅이라는 게 뭐 대부분 뭐 해수부 이전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서 타운홀 미팅이 다른 광주 전남 미팅하고 대조적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까 충청인들이 좀 이해를 해줄 것이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초대를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대목도 일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초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는 시도지사들,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의 지자체장들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울산 쪽에서 했던 이 타운홀 미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울산시장이 국민의힘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왔잖아요. 와서 울산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랄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듣고 자신도 울산시장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거 건의하기도 하고
이게 울산 시민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빠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울산시장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그 실력 행사하듯이 우리끼리 모여서 대전이 핫바지냐, 우리를 물로 보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기자들 다 모아놓고 혹은 기자들에게 이거 흘려주면서 우리 행사 초청 못 받았으니까 대통령실 잘못이다. 가령 예를 들면 해수부 이전과는 어쩌고저쩌고 없다. 아, 그러네요. 울산은 그때 타운홀 미팅이 아니었나? 아무튼 울산에 가셨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취지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이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도 그거는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와서 이런 시민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표정 좋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표정 좋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말을 뒤에서 앞으로 잡아보니까 다들 관심 있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누가 사실은 들어줘야 될까요? 누가 들어야 돼? 대통령이 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도 듣는 게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재 누가 지자체장인지 지자체장이 와서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안 부르면 안 부른다고 발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안 불러도 와야 됩니다. 어거지로 와야 되고 그리고 와서 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세종시장하고 대전시장 나가라고 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난다님 말씀처럼 광주 타운홀 미팅 보고 무서워서 안 온 것 같다 어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는 게 저는 행정가들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아무리 오세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오세훈이 했던 것 중에 정말 이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했던 정책이나 이런 제도들은 다 바꿔야겠죠. 근데 각 지역별로 지금 행정을 하라고 우리가 지자체장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 지역 지자체장들이 보여주는 게 맞아요. 누가 불렀다 안 불렀다 이게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왔는데 나는 내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지만 내가 다음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표를 얻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런 자리에 왔어야 된다고 봐요. 왜? 대통령이 주목받으니까 싫어요? 내가 어차피 와봐야 여기 이 자리 와봐야 대통령만 주목받지 이장우가 주목을 못 받아 김태흠이 주목을 못 받아 김영환이 주목을 못 받아 이런다고 해서 안 와요? 아니면 못 왔다고 핑계대요? 못 왔다고 항변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지자체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주느냐가 궁금한 거고 그게 더 이 시민들의 바람인 겁니다. 근데 표정들을 보세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개인의 민원 같은 것들을 어제 솔직히 타운홀 미팅을 보는데 광주 때랑은 다르게 대전 타운홀 미팅은 개인 민원같이 보이는 그런 질문들도 많았어요. 제가 보면서 이런 것까지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하지? 대통령도 좀 난감하겠다. 이거는 사실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충남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조례로 해결을 한다라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다라고 본인도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단순히 이 자리가 그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넘어서 적어도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문제를 귀 기울여주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자리입니다. 응? 해결할 수 있다. 하다못해 지역 그 최대 현안이었던 무안과 광주의 공항과 관련된, 공항 부지와 관련된 갈등, 이거를 대통령이 풀러 내려가면 거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가 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고위 공직자가 들어주는 자세, 태도, 경청, 겸허, 겸손, 그리고 끝까지 또 뭐 관용이라는 표현은 이제 대리자들이 쓸 수가 없겠지만 시민들이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시원하고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에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근데 그 주제들이 난 좀 아쉬운 게 개인 민원의 수준인 것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관심이나 있다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방송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충청도 출신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좀 드리자면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대전시장 정말 그지 같아요. 내 느낌이야. 내 느낌으로는 정말 행정가로서는 뭐 별로 뭐 그리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음 그 지방선거에 관심이나 있거나 아니면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자리 와야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와서 그 자기가 행정가로서 굉장히 그 어떤 뭐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중앙정부 행정부 수장하고 한번 칼싸움 해보시든가. 그러면 그럼 지금 대전 지역 현안을 대통령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도 한번 뭐 토론하는 과정에 무시도 해보시든가. 근데 일단 뭐 그런 기회가 있어야죠. 근데 들어주는 모습을 대통령이 이걸 일일이 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대통령이 참 힘든 자리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장시간 하는 걸 보면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울산은 뭐 AI 센터였나요? 거기 뭐 아무튼 울산 시장 왔던 거 뭐 제외하더라도 광주 했고 대전도 했으면 뭐 이제 부산, 대구, 강원 뭐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라도 다 와야 된다라는 걸 이게 뭐 기본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왔으면 와서 들어야지. 제발. 이거는 보수 진보 영역이 아니고 초대를 받았다 아니다 영역이 아니고 와서 들으라 이거예요. 이제 이 시대의 그 선출직 공무원의 뉴 노멀은 뭐냐? 그냥 이제 이재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4시간을 30시간처럼 일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든 진보든 세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겠지. 나는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실제 뭐 되더라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잖아. 오르트 그룹님 말씀처럼 초반은 정말 좋았는데 후반부에서 개인 민원 창구가 돼버려서 많이 아쉽다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뭐 포장을 좀 해보자면, 뭐 포장이라고보다는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요, 집중이 안 돼요, 끝까지 못 보겠어요, 이거 무슨 민원 파티도 아니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동안 이런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면 대통령도 그런 개인 민원을 일일이 들어주고 있는데, 야 지금 저 대전시장 뭐냐, 지금 저 충남도지사 뭐냐, 저 충북도지사 뭐냐, 야 그 장관은 뭐하냐, 각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국세청 국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야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뭐냐, 이거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 오르트 그룹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도 한숨 나오는 장면들도 일부 있었는데, 하지만 저런 시시콜콜하다 싶은 개인의 민원도 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건 다 이런 표정이 나오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명비어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다 내려놓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고 소통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거를 자주 하잖아요. 기자회견도 30일마다 하고 국민들 만나서 시민들 만나서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면 저는 이제는 공무원의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보수 진보의 영역이 아니라 어떠한 선출직 공직자도 이런 모습들은 그 서울시장이 개인 민원 들어주는 자리 아니잖아요. 대전시장이 개인 민원 들어주는 자리 아니잖아요. 광주시장이 개인 민원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시민의 민원을 듣는 건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 왜 나오느냐? 이재명이란 사람은 성남시장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성남시장을 하면서 아주 시시콜콜한 이 작은 민원도 놓치지 않고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못할 거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개인 민원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우 지루해, 그만 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잠깐 했지만, 그거는 본질과 취지와는 다르다. 그 본질과 취지는 다르다. 그냥 저런 모습만으로도 저는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 두터워질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전 홀타운 미팅, 제가 대전 출신이라서 최소한의 변명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전 시민들 너무 말 많다, 개인 민원만 너무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찾아가셔도 저런 모습을 듣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은 공무원들이 좀 귀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우리가 좀 보고 가볼까요? 자, 지금 타운홀 미팅 한 번 정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한국갤럽이죠. 자,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또 후원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 읽도록 할게요. 지금 방송하면서 중간중간 다 소개해 드리기 힘든 만큼 실시간으로 막 후원을 주시고 슈퍼챗 주시는데 이따가 다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죠? 자,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 저는 지금 이제 우상향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는데요.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트집 잡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미 잘하고 있다가 65%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놀라시면 안 되고요. 자,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갤럽에서 정규로 조사하는 거를 보면 1%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 보수층에서는 대단한 거 아니다, 지난주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취임 초반에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무난하다고 보고요.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는 더 높았던 적이 있었다. 이것도 팩트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관심 있는 건 이 64, 65에 대한 이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대구 경북과 6070 그리고 무당층, 보수층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행보를 평가해 놓고 나서 이 지지율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죠? 보세요, 여러분. 이 대구 경북이요. 56%입니다. 56%. 근데 이게 잘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이 여론조사가 전체 수치를 다 반영하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샘플로 뽑아가지고 1001명 조사하는데 어떻게 전체 국민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죠?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한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대구 경북이 56%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구 경북과 부울경 쪽에서 받았던 이런 그 득표율, 즉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줬던 영남 민심은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 정도의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지지율과 득표율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수치죠. 당연히 득표율이 더 정확하죠. 근데 지금 임기 초반에 대구 경북에서 56% 나왔다라는 건 저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좀 충족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부산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뭐 물론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수치 뭐 서울이 보면 샘플이 더 많아서 29%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긍정 수치가 더 중요한데 여기 이제 쭉 보니까 56, 60, 60, 56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보면 56, 60 이렇게 나오고요. 60대 70 이렇게 보면 여기도 54, 56이 나와요. 54, 56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과 6070 보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수치가 낮은 게 아니에요. 낮은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보수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41%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뭐 연령대별로 쭉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높은 건 보이시죠? 그래서 더 설명은 안 할 텐데 중요한 건 6070, 대구 경북, 부울경, 중도 민심, 중도 민심, 보수 민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잘 나온다는 건 앞으로 이제 우상향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수행 평가 이유를 보면은요, 보십시오. 뭐가 나와 있죠?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이거를 전화 면접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네, 요거 있고요. 경제 민생,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과 유능함,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요렇게 나와 있고, 심지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긍정평가의 이유로 삼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는 굉장히 임기 초반에 괜찮은 어떤 답변을 얻어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여기 민생지원금, 과도한 복지, 외교, 도덕성 문제, 인사, 또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로 보수 성향의 언론만 소비하고 종편과 비슷한 이런 채널들을 보면서 사실상의 좀 그 보수 종편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의
관점이라고 저는 보죠. 과도한 복지나 민생 지원금? 글쎄 지금 소비 쿠폰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일까? 소비 진작이 필요하고 어쨌든지 뭔가 대한민국의 이 어떤 소비 진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민생 지원금이나 이런 걸 안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저는 그 대목에서 좀 의문이 있는 거고요. 다음은 도덕성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여전히 나는 이재명이 뭘 해도 싫다라는 사람들의 답변이라고 봐야 돼요. 외교가 마이너스 9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뭘 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G7 갔다 온 거밖에 없죠. 그리고 G7에 대한 평가도 사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 외교가 마이너스 9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것도 나는 그냥 이재명이 뭘 해도 싫어 이런 사람들의 답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뭐 진득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긍정평가의 이유를 좀 더 면밀히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타운홀 미팅에 몇 개 장면들 보여드리고 제가 뭐 제 생각을 나름대로 좀 밝혀드렸고 여론조사까지 좀 봤습니다.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박영식 씨 너무 지나치게 그냥 칭찬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을 혹시 뭐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됐죠. 임명이 된 겁니다. 이제 내각 인선도 중요하고 요소의 전문가들이 실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이재명 대통령 너무 성남시장 하듯이 대통령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만기칠랍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대통령이 어떻게 처음부터 100가지를 다 봐요. 뭐 참모들은 노나요? 뭐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너무 명비어천가 부르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허니문이니까 칭찬만 한다, 이재명 코인 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조롱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1부터 100까지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기칠람을 대통령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손수 자기가 먼저 관심 있게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보는 성향이 있는 인물이다.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일단 관심 있으면 모든 사안들을 다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어서 만기칠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나중에는 대통령의 건강도 국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일을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고 전문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되 나중에는 내각의 인선이 다 갖춰지고 이재명 1기 내각이 다 완성이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일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을 대는 것도 모든 분야에 한계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이게 이제 체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업무 스타일은 도파민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일을 하면서 막 도파민이 분출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뭐랄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굉장히 쾌감을 느낄 때 그 음식을 또 찾게 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할 텐데 체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건강도 고려를 해야 돼서 1기 내각이 완성되면 본인이 분명히 그 일을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저도 비판하거나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건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건 뭐 민주시민의 소양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한 달을 봤는데 사실 한 달 그 이상을 일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고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그 이상을 일한 효과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의 상황이면 뭐 아쉬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과정과 절차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패널들이 나오면 요즘에 할 얘기가 없어요. 실제 그런 걸 뭐 어떡해. 대통령이 너무 말이 많다. 뭐 이 정도랄까? 그게 다예요. 대통령은 투머치 토커다. 이게 다라니까요. 박영식 지금 이재명 코인 탔네.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BTS가 우리 국가에 대한 홍보를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우리 문화 작품, 즉 예술 작품이 세계인들에게 평가를 받고 상을 받고 하면 우리 박수 치죠.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윤석열이 너무 더럽게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윤석열 출근 가짜로 했지. 그리고 일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보다 망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상을 회복해가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지켜봐주고 나중에 성과로 평가하거나 중후반 정도의 평가해도 늦지 않다.